안녕하십니까. 유럽의 전통 커피 송예진입니다. 하루에 몇 잔 정도의 커피를 드시나요? 저는 매일 한두 잔의 커피는 꼭 마셔줘야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나라인 이탈리아에서는 커피의 본 고장인 만큼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하나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혀 있고 개인차는 있지만 하루에 평균적으로 3, 4잔 또 많게는 5, 6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게 된 그 시작을 간략하게 보자면 16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동의 지배국이었던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에서는 가늘게 분쇄한 커피를 물과 함께 끓여서 마시는 터키식 커피가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터키식 커피가 베네치아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 전역에 유입이 되고 제일 먼저 유럽에서 커피가 유행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입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커피는 이교도인들이 즐기는 사탄의 음료라고 칭했습니다. 1592년 1월에 교황이 된 클레멘트 8세는 이 커피를 심판하기 위해 직접 맛을 보았는데요. 그 맛에 반해 오히려 커피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로써 커피는 사탄의 음료에서 기독교도의 음료로 인정되어 유럽 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1645년 커피하우스가 베네치아에 문을 열게 되면서 드디어 커피는 그 음료로서의 대중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1683년 보테가 델 카페라는 베네치아 최초의 카페가 오픈합니다. 직역하면 커피 가게라는 뜻인데요. 커피를 볶아서 판매하는 이 카페의 등장으로 이탈리아 가정의 커피 문화와 현재의 바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베네치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전역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라고 할 정도로 커피 하우스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곳은 이탈리아 베네치아 중심부에 위치한 산마르코 광장의 카페 플로리안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공공의 장소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베네치아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꽃과 같은 이란 뜻의 카페 플로리안은 1720년에 생겨나 지금까지 300년 이상을 성업 중에 있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입니다. 유럽에 전파된 터키의 오리엔탈 스타일 커피, 터키식 커피입니다. 카흐베라는 명칭은 터키의 거리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커피의 이름으로 무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깊이 있는 커피입니다. 만드는 방식에서 현대 커피와의 다른 점은 커피 가루를 물과 함께 끓여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커피 가루가 들어있는 채로 잔에 따라주기 때문에 잔의 표면에 커피 가루가 떠 있는 모습이 현대식 커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피 가루가 가라앉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마셔줘야 목에 걸리지 않겠죠. 커피 가루가 목에 걸리는 불편함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볶은 커피콩을 밀가루 정도로 아주 가늘게 분쇄해서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터키식 커피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체즈베라고 하는 금속 주전자에 가늘게 분쇄한 커피와 물, 설탕을 함께 넣고 만듭니다. 주로 수치나 달궈진 모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래커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약 300에서 400도나 되는 높은 온도에 모래 속에 체즈베를 넣고 끓어오르는 커피 주전자를 여러 번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쓴맛과 진한 향이 특징입니다. 완성된 터키식 커피는 약 70ml 정도 되는 화려한 카흐베 잔에 가득 담아서 제공이 되고요. 다 마시고 남은 커피 찌꺼기를 잔 받침에 뒤집어서 그 갈라진 틈으로 점을 본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앞서 커피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던 오스만 제국의 영향으로 이 커피가 대중적인 음료로 정착이 되었고 그 시기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는 이 터키식 커피가 전파되어 유럽 전역의 커피 문화가 보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바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전통 커피숍입니다.
우리나라는 편하게 자리를 잡아서 지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거나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이렇게 바에서 커피를 서서 즐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바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바리스타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데미타세라는 작은 잔에 커피를 내려줍니다. 그럼 손님은 그 자리에서 선체로 커피를 마신 뒤에 계산을 하고 곧 자리를 떠납니다. 오죽하면 커피를 내려준 바리스타가 뒷정리를 하고 돌아서면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가는 손님의 뒷모습을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는 서서 마시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왜 서서 마시는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테이블이 마련되지 있지 않아서일까요? 물론 멋진 테이블은 존재하지만 자리세와 팁 때문에 서서 마신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바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도 테이블에 앉는 순간 자리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여기에 테이블 담당 직원의 팁까지 제공이 되면 커피값이 2배 내지 3배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 중에 있으시다면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카페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는 이탈리아어로 커피를 뜻하고 에스프레스는 익스프레스, 즉 빠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무언가 빠른 커피가 되겠네요. 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가 추출되는 모습인데요. 속도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카페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필요합니다. 카페에서 많이 보셨죠? 이 기계는 1901년에 이탈리아에서 발명이 되는데 증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커피의 추출 시간을 단축하고 질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 에스프레소는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추출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서서 마시는 바 문화로 인해서 빠르게 마신다라는 뜻에 더 의미를 두는데요. 30ml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인데다가 따뜻한 음료이기 때문에 식기 전에 마셔야 그 커피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주로 식후에 카페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시는데요. 피자나 파스타 같은 기름진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고 음식의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물론 커피가 식후의 잠을 깨워주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 카페 에스프레소의 특징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를 받으면 이렇게 표면에 옅은 크림의 크림 형태의 옅은 갈색 층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레마라고 하는 커피의 거품층으로 크레마의 질감, 색깔 등으로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 커피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있고요. 밀도가 높고 황금색과 황금빛을 띠고 있어야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 커피입니다. 이 커피에 포함된 그 크레마는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산, 또 커피에 포함된 잔류 오일들이 물과 압력을 만나면서 추출되는 미세 거품층입니다.